여기는 영수 제국입니다. 저 뒤로 돌침대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도 하고요. 네, 3일차를 기준으로 1순위, 2순위를 합쳐서 5명이 있고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1일차의 순자까지 합쳐서 모두 6명. 3일차 저녁 데이트를 기점으로 갑자기 영수 제국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충성도가 약했던 2순위 선택자들이라서 그랬나요? 현숙이 들고 온 핵폭탄 다 100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광수와 영숙의 대화에서 굉장한 위화감을 좀 느꼈어요. 영숙은 끝까지 누구에게도 광수 탓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게 광수가 원샷을 권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광수는 진심으로 화를 낸 거더라고요. 진짜 화가 났었어요. 아, 이건 끝났구나. 광수의 마음이 식어버렸구나. 서로 안 맞는 거였다는 거죠. 영숙과 광수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오늘은 난리법석이었죠. 6화의 파국 장면들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3일 연속 3대1 데이트, 연 인원 6명, 해가 지지 않는 영수제국, 영수제국의 붕괴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자명한 것 같은데요. 영수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이야기해 보고요. 2일차, 3일차 폭주하던 현숙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현숙의 새드 엔딩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출연자들을 포함하여 엇갈리고 있는 러브라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보고 나시면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영수 제국입니다. 저 뒤로 돌침대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도 하고요. 네, 3일차를 기준으로 1순위, 2순위를 합쳐서 5명이 있고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1일차의 순자까지 합쳐서 모두 6명. 경희를 제외하면 모든 여자 출연자가 영수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제국이죠. 솔로나라 남자 출연자로는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6화까지 방송된 지금 아직 그 미래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등장할 분들이시라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고요. 3일차 저녁 데이트를 기점으로 갑자기 영수제국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충성도가 약했던 2순위 선택자들이라서 그랬나요? 현숙이 들고 온 핵폭탄 다 100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폭풍 플러팅을 하면서 진한 스킨십까지 막 남자를 정신을 혼미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 어떤 여자분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것도 이 모든 일이 본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요. 1대1 데이트, 사진 데이트 하고 와서 그렇게 영수 칭찬을 하던 옥순도 바로 손절합니다. 0점을 줍니다. 영수 앞에서도 끝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영수가 받아들이진 않았죠. 영자는 데이트 선정 때부터 영수를 2순위로 고른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데이트에 나가서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 7순위로 내리겠다라고 공언도 하죠. 3대1 데이트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현숙과 영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말 치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대1 대화 때 바로 캐물어요. 확인 사살 같은 거죠. 영수는 여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자는 마음을 정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영자는 영수에게 정리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수는 아, 내가 차였구나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날 이후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폭탄을 직접 들고 온 현숙. 현란한 스킬로 두 여자를 먼저 떼내버렸죠. 영수의 옆자리를 꿰차는가 싶더니 여자들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본인도 영수를 손절했습니다. 영수는 좀 어리둥절했겠죠. 앞에 두 경우와 다른 점은 현숙이 영수에게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영수는 고맙다. 잘 가라. 순순히 관계를 정리해 줬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옥순이 굿바이 했을 때 영수는 인정 안 하고 모른 척합니다. 영자는 티를 냈지만 싫다는 티를 냈지만 굿바이까지는 안 했어요. 영수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숙은 굿바이를 했을 때 영수도 굿바이를 같이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2순위들이었고요.
아직 1순위 2명이 남았죠. 네, 여기서부터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흘러가는 분위기로 미뤄서 짐작하는 것이고요. 예고편을 토대로. 우선 정숙은 3일차 내내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오전만 해도 자신이 영수의 1픽이다. 압도적 1픽이다라고 믿었어요. 영수가 그렇게 들리도록 잘 구슬린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서서히 영수의 공평대왕 면모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1순위가 1순위가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연애 프로그램 나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경쟁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을 좀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정숙은 전혀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봅니다. 본인도 하루 만에 다 정리해 놓고 한 남자만 남겨놨고요. 상대 남자에게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2일차에도 참았어요. 3일차에도 참았어요. 4일차에는 결국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내가 1등이다. 정숙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있다. 이게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빡침이라고 하죠, 본인이. 저는 울분, 분노, 적개심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4일차에 영수가 다른 여자들 다 정리하고 정숙의 품에 안길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정숙은 4일차에 영수를 떠날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 미래의 영수에게 남아있던 두 돌싱녀 A, B 중에 정숙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별 하나 아직 남았습니다. 이번 주 최고 논란의 주인공 영숙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큰 거 하나 예약해 놓았을지도 모르는데요. 영수와 광수 사이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던 영숙이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곳에서 발끈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언제나 예쁜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영수가, 나의 영수가 언제나처럼 예쁜 소리로 하이볼 드실 분? 이라며 세상 친절하게 묻습니다. 그뿐인가요? 영숙을 또 각별하게 챙겨요. 무알콜 맥주 챙겨줍니다. 결국 영숙이 발끈합니다. 인터뷰에서 콕 집어서 불쾌함을 표시했어요. 게다가 영수의 3대1 데이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또 기분이 상해요. 새로운 여자 현숙과 1대1 데이트 같은 너무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이미 영숙도 영수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야간 데이트 남자들 선택할 때 영수가 본인 옆에 와요. 그런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예고편을 보면 영숙은 2대1 야간 데이트를 하면서 영수 취조를 시작합니다. 달변의 영수니까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7화 예고편에 나오는 영숙의 낚시성 인터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숙과 영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에서 보이는 분위기가 이미 너무 최악이에요. 이게 관계가 이어지는 표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여자가 모두 현재 떠났거나 아니면 곧 떠날 예정입니다. 화려했던 영수 제국 붕괴했습니다. 영수는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영수는 역시 말빨이죠. 대화 스킬이죠. 한 명 한 명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되돌리려고 할 텐데요. 난이도 순으로 볼까요? 먼저 옥순의 마음을 되돌릴 확률은 0%입니다. 0%입니다. 영수는 분명히 옥순과 대화 시도를 할 거예요. 관계 회복을 시도할 겁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할지 몰라요. 마음이 제일 커 보여요, 현재. 그러나 가능성은 제로다. 다음은 정숙이죠. 영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아무 데서나 영수를 욕하고 다닙니다. 물론 영수 앞에서도 욕을 합니다. 힘들 겁니다. 정숙의 마음을 되돌리기. 영숙은 하이볼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봐요. 정말 그때 말문이 막혀가지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잖아요. 이 정도의 상처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영자인데요. 영자는 호감이 좀 사그라들고 실망이 더해진 경우인데요. 어려워요. 역시 어렵지만 영수의 말빨이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마 돌싱녀 B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숙은 매우 높은 확률로 영수가 붙잡으면 돌아옵니다. 현숙이 상철과 정리하는 장면은 말이 돼요. 완전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영수와 또 정리하는 장면은 애초에 말이 안 됐거든요. 상철 때문에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어요. 그렇게 믿는 현숙이 한없이 슬픔에 빠진 상태죠. 뭔가 자신만의 새드 엔딩을 완성하려고 영수를 불러서 또 차였다. 뭐 이게 맞나요? 이런 시도는 매우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영수가 잡아주길 바라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상철에게는 상처를 받았지만 영수라면 받아주겠지 했는데 의외로 영수가 그래 그럼 잘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작전 실패의 영역이지 감정의 변화는 아니다. 현숙은 아직 영수에게 대한 감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수가 그러지 말고 돌아와 한마디만 건네주면 아마 현숙은 영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돌싱녀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영수제국 이야기를 하면서 현숙 이야기가 벌써 나왔는데요. 2일차, 3일차 현숙은 정말 복주했습니다. 2일차에는 상철에게, 3일차에는 영수에게 쉴 새 없이 복주했습니다. 차분할 때는 또 굉장히 참하고 조리 있고 그런데요. 복주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일부러 두 개의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건지, 둘 중에 진짜 현숙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쪽이 너무 달라서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현숙의 양날의 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의 시선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폭주냐 차분함이냐를 넘어서는 더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셋의 엄마라는 거였죠. 현숙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넘어갔던 상철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숙의 자녀 문제는 이 목에 걸린 가시입니다. 계속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아이를 원하고 있거든요. 상철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숙의 그물망에 지금 걸려버린 상태고 탈출구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자기 그릇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인단 말이죠. 영수는 뭐라고 하고 다녀요. 세상에 있는 자녀는 다 나의 자녀인 것처럼, 나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녀가 있다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힘들죠. 영수가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는지 상철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곳 돌싱나라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하지만 이곳에서 자녀 때문에 돌아서면 그 온갖 비난의 화살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해법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피하고만 있었어요. 현숙이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 상철은 시선을 피합니다. 자기를 피하는 상철을 기다리다 못한 현숙이 직접 상철을 불러냅니다. 압박 면접 가자. 현숙이 웃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난 마음 정리됐어. 상철은 더 침울해집니다. 현숙이 영수 쪽으로 기울었다면 자신이 나쁜 남자가 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한참을 말을 돌리다가 결국 자녀 셋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현숙은 실제로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거야? 물어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고민을 더 하는 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이냐? 아니면 포기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야죠. 아무튼 상철은 내일까지는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차분한 현숙이었어요, 이때. 차분한 현숙이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해주죠. 그 고민은 답이 없어. 그게 마음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난 이제 후련해. 스스로 상처를 놓아줍니다. 이게 관우를 놓아주는 조조의 심정 같다고나 할까요? 차분한 현숙은 대인배의 모습,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그 다음이에요. 상철과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바로 영수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는 나한테 과분해. 감당하기 힘들어." 하면서 영수를 밀어내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별 통보였을까요? 관계 정리 통보가 맞나요? 제 느낌으로는 상처 때문에 좀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을 꺼내는 중이었다 싶었는데 이 현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줘서 고맙다. 네 마음 알았고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러면서 자기가 관계를 끝내버려요. 뭔가 좀 현숙이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하나의 파국이 더해집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의 관계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영수 제국과 폭주 현숙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나온 6개의 이별 장면 보셨어요. 다른 이제 기타 인물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영수, 현숙이 워낙 강렬해서 나머지 분들이 약간 밀리기는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영수, 광숙, 정희의 삼각관계라든가 아니면 세 남자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조용한 강자, 순자도 있고요. 영수 제국 말고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실게요. 이게 3일차 오후 기준인데요. 1순위, 2순위 화살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뭐 이 중에는 물론 한두 개 의미 없는 2순위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대부분의 2순위 화살표도 의미가 있었다. 이 당시로. 의미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리고 모든 출연자가 1순위 1개, 2순위 1개, 2개씩의 화살표가 있었는데요. 공평대왕 영수만 현실을 반영해서 5개의 파란색 화살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화살표의 방향을 따져보면 무려 11의 커플이 서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약간 허수이기는 해요. 영수 혼자서 5명과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영수를 제외해도 6쌍의 커플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3일차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앞에서 보셨죠? 영수 제국의 변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숙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수를 손절했습니다. 현숙도 두 남자를 다 끊어냈고요. 거의 의미가 없었던 이순희 화살표도 다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꼭 언급해야 되는 게 광수와 영숙의 응급실 데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수의 화살표 중 영숙으로 갔던 화살표가 사라졌어요. 응급실 사건을 겪으면서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동생 같다. 이게 광수의 결론이었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성으로서의 설렘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자카야에서의 독쿠리 한 잔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거죠. 광수는 아마도 독쿠리 원샷을 권했던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미안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응급실을 권하는데 몇 번이나 거절당해요. 병원에 가서도 휠체어에 앉아서도 영숙이 자꾸 일어나려고 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충고에도 내가 즐길 권리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영숙이 지지를 않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광수가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영숙은 아마 지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영숙의 행동은 광수에게 미안하고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했던 행동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의 데이트였는데 광수가 정한 이 작가에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죠. 그 독구리는 원샷을 해야지 광수가 그래요. 근데 저는 싫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고작 한 잔 마시고 쓰러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또 미안해요. 어떻게든 빨리 기운을 차려서 데이트를 이어가고 싶으니까 막 기를 쓰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수가 뭐 도쿠리도 그렇고 술을 좀 즐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또 싫은 거예요. 나는 주량은 세지 않아도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즐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광수와 영숙의 대화에서 굉장한 위화감을 좀 느꼈어요. 영숙은 끝까지 누구에게도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광수 탓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게 광수가 상의 없이 이 작가야 데이트 잡았고
상의 없이 술을 시켰고 원샷을 권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고 오고 하면서 광수가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네요. 오히려 나중에는 왜 술을 마시냐, 환자가 왜 술을 마시냐, 타박만 하죠. 이때만 해도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냥 걱정되는 마음을 오히려 그 타박으로 대신하는 게 아닌가. 농담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의 사랑법, 혹은 뭐 츤데레, 뭐 이런 거 아니었나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광수는 진심으로 화를 낸 거더라고요. 진짜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듣는 옆집 동생 같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왔죠. 아, 인터뷰 보고 나서 이건 끝났구나. 광수의 마음이 급속도로 식어버렸구나. 저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서로 안 맞는 거였다는 거죠. 영숙과 광수는. 네, 화살표에서 보시듯 영숙은 이제 광수에게만 화살표가 가고 광수는 이제 정희에게만 화살표가 갑니다. 영숙이 광수를 택했더니 광수는 정희를 택합니다. 이 사랑의 작대기는 어려워요. 어김없이 엇갈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5쌍의 커플만이 남았고요. 여기까지가 6화 방송으로 확인된 결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예고편을 통해서 예측해 봐야 하는 4일차의 러브라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숙이 영수를 포기했어요. 영수의 여자는 모두 떠났습니다. 순자는 상철로 완전히 기울었고요. 영철도 순자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커플은 달랑 3커플, 11커플이 순식간에 3커플이 됐습니다. 영호 옥순 커플, 네, 깨지지 않아요. 광수 정희 커플, 네,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철 순자 커플, 뭐 새로운 커플이죠. 이렇게 3커플 되겠습니다. 6화를 휘몰아친 하국의 그림자, 정말 휘몰아쳤죠. 8커플을 지워버리고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6화 두 번째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6화는 파격에 파국에 좀 우울했네요.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화도 혼돈의 연속일 것 같아요. 예고편 분석 곧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로 응원도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 하나하나 너무 소중합니다. 저희는 본방 6화 세 번째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